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해훈 후보자 임명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회가 아닙니다. 중대한 정치적 결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해훈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철저히 날카롭게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물을 본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 옳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도 완벽했고 결과도 상식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작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대체 무슨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비판한다고 해봤자 제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고 제 발등을 힘껏 찍어내리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는데 이걸 모를 정도로 완전히 어리석고 무능한 집단인지 스스로 세상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더욱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25일 브리핑에서 분명히 밝힌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경청했고 인사청문회 과정과 그 이후의 압도적인 국민적 평가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핀 끝에 깊은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 철회를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특정 한 가지 사안에만 매달린 게 아니라 여러 중대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명확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건 인사 문제를 정무적 유불리나 당파 계산으로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입니다. 통합 인사의 숭고한 취지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기준, 국민의 눈높이를 끝까지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결단으로 읽힙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과정과 결과를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 냉철한 습관입니다. 결과가 철회라고 해서 과정이 잘못됐다고 함부로 단정 짓는 순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순간을 오히려 거꾸로 욕되게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 됩니다. 이해훈 인사청문회는 본래 그 자리를 맡길 만한 인물인지 철저히 따져묻고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들이 국민의 상식적 기준에 명백히 미달이라면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제도의 정상 작동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청문회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진짜 검증의 장이 되려면 때로는 이런 냉엄한 결론도 피할 수 없이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이번 철회가 청문회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민이 준열하게 판단하고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는 그 완벽한 흐름이 실제로 작동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제도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조건 낙마시키려는 저질 과잉 공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감,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 해명의 진정성과 설득력 같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청문회는 날카롭게 따져 묻는 자리이고 공직 후보자는 성실히 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본 구조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한 쪽이 바로 민주당과 청와대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후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표현을 쓴 것은 청문회 증언과 폭발적인 여론을 직접 연결지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 무거운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떠안고 과감한 철회로 마무리했습니다. 보수 진영 출신 후보자였기에 후보자에게 결단의 부담을 일절 떠넘기지 않으려 했다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통합을 외치면서도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방식, 이게 바로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이고 숭고한 원칙입니다. 통합을 내세웠으니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그 터무니없는 논리는 통합이 아니라 노골적인 독선과 아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반대로 통합을 추진하되 국민의 기준 앞에서는 단호히 멈출 줄 아는 태도라면 통합의 취지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게 진짜 통합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을 그냥 철회됐으니 끝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큰 핵심은 국민의힘의 그 추악한 반응입니다. 최윤석은 늦었지만 당연하다는 애매한 소리를 했고, 배현진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까지 가야 한다며 공격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고, 주진우는 청약 시스템 재정비, 입시 과정 규명,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전면 재정비, 후속 조치까지 줄줄이 쏟아내며 도덕군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정의로운 척 들립니다. 공정검증, 제도 개선, 누가 들어도 맞는 말처럼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고 발등을 찍는 그 추악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이해훈에게 제기된 숱한 논란과 의혹의 대부분은 그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활약하던 시절에 이미 뿌리 깊게 형성된 치명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밝힌 대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이나 받았고 그중 3번이나 당선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힘이 그 긴 기간 동안 이해훈을 당의 간판 스타로 내세워 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표로 의원 배지를 달아준 당사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청와대 인사검증이 허술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난리를 칠 때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뜨거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대체 뭘 한 겁니까? 그토록 자랑하는 도덕성과 자질 기준은 자기 당 공천 과정에서는 왜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더 날카롭고 치명적인 대목은 후보자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 인사검증 결과가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이 엄청난 논란은 청와대가 허술했다는 말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력했거나 검증을 검증처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눈 감아준 그 의심을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큰 소리치는 모든 말들은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우수하다고 판정하고 공천을 주고 3번이나 당선시켰다는 스스로의 치욕적인 자백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판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건 남의 눈 속 티끌이 아니라 자기 눈 속의 거대한 대들보입니다. 정말 위선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의 문제는 비판 자체가 아닙니다. 비판의 방향과 순서가 완전히 철저하게 뒤집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청약 시스템이 허술하다. 입시가 공정해야 한다. 공직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입에 올리는 주인공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토록 숭고한 원칙을 자기 당 내부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적용해 왔습니까? 국민은 지금 청약 시스템을 고치라는 말보다 국민의힘이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심각한 논란을 걸러내지 못했느냐를 훨씬 더 강렬하게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공정과 검증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얻고 싶다면 남을 향해 목소리를 키우기 전에 자기 당의 공천 기록과 검증 내역을 죄다 꺼내놓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검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수를 줬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아니면 무엇을 고의로 덮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먼저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국민의힘에게 정략적으로는 공격 소재일지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국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무리하게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준열한 평가를 보고 깊은 숙고 끝에 과감히 철회했다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건 축하가 아니라 깊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직접 키운 정치인이었고 국민의힘은 그를 국민 앞에 무려 3번이나 세워놓고 당선까지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검증이 안 됐다고 신나게 외칠수록 국민은 그럼 그동안 국민의힘의 검증은 대체 뭐였나? 라고
더 크게 되묻고 있습니다. 공천은 결코 단순한 당내 행사가 아닙니다. 공천은 국가의 인재풀을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이미 무너졌다면 책임은 청와대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무겁게 정당, 특히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빠져나가려는 이 순간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빠르게, 더 깊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통합 인사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홍익표 수석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진정한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고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앞으로도 보수 진영 인사 기용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가 이번 쓰디쓴 경험을 교훈 삼아 검증을 훨씬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겠다는 약속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상대 진영 출신은 새 평을 듣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공개한 것은 앞으로 훨씬 더 촘촘히 검증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자 제도의 한계를 핑계 삼지 않겠다는 강한 고백입니다. 갑질 의혹이 있어도 본인이 나는 안 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언급은 검증을 문서와 체크리스트로 끝낼 수 없고 주변의 실질적인 정보, 평판, 실제 행태를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중대한 숙제를 드러냅니다. 이 방향이 옳다면 국민의힘도 똑같이 따라야 합니다. 문서로만 인재를 포장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다 끝이라는 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가 남긴 메시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을 지고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끝까지 질문을 던지고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하고 제도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철저히 상식적이었고 민주주의의 교과서 같은 작동이었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당이 직접 키우고 공천한 인물이 치명적인 문제를 청와대 탓으로만 돌리면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도덕군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부 검증은 모두 우수였다는 그 뻔뻔한 말이 함께 떠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추악한 실체를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공격은 끝없이 과잉이고 논리는 빈약하기 짝이 없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상대 탓으로 돌리는 그 뿌리 깊은 악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수사로 가야 한다. 공정이 생명이다. 같은 거창한 말을 계속하고 싶다면 먼저 자기 당부터 뼈저리게 정리하고 반성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감한 지명 철회는 그 뜨거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질문은 국민의힘에게로 무섭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공천했고 어떤 기준으로 우수를 줬으며 왜 그런 결과가 지금 이 치욕적인 논란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그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질 건습니까? 남 탓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얄팍한 단계는 이미 완전히 지났습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진짜 일은 청와대 비난이 아니라 자기 당 검증의 전면적인 진상규명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상식이고 그게 진정한 책임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정치학을 연구해온 한 대학 교수로서 이 날카로운 논평에 대한 제 솔직한 반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은 정말로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먼저 강하게 공감하는 부분은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청문회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입니다.
이번 이해훈 후보자 사례는 바로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준열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결국 철회로 결단한 것, 이건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권력의 자제와 책임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반응은 정치학 교과서에 위선의 전형으로 올려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자당 출신 인사를 수차례 공천하고 당선까지 시켰으면서 이제 와서 청와대 검증 탓을 하다니,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의 극치입니다. 정치학에서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믿음이 충돌할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자당이 5번 공천하고 3번 당선시킨 인물을 이제 문제 인사로 규정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한다. 이건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정당의 공천은 단순한 당내 결정이 아닙니다. 공천은 국가의 인재풀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책임은 100% 정당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비를 외치지만 그 말은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자당 내부 검증에서 모두 우수 판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이미 공개됐는데 이제 와서 공정과 검증을 논하다니 정말 뻔뻔함의 극한입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위선은 정당의 신뢰도와 장기적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을 회피하는지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보수 진영의 내로남불 구조입니다. 집권 시절에는 자신들의 논란 인사를 강행 임명하면서 통합을 내세웠으면서 야당이 되면 상대 진영의 작은 흠결에도 도덕성 실종 운운하며 총공세를 퍼붓는 모습, 이건 이미 수십 년째 반복입니다. 정치학 연구에서 이런 패턴을 선택적 도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극도로 엄격한 이중잣대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공정과 도덕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 공천 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성의이고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은 정치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습니다. 통합 인사를 추진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철회하는 모습, 이건 권력의 오만을 경계하는 성숙한 리더십입니다. 정치학에서 책임 정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정의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다. 보수 진영 출신이라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대통령이 직접 철회를 결정한 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큰 그림을 보는 안목입니다. 통합이란 무조건 상대 진영 인사를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합은 국민의 상식과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이번 결단은 그 방향으로 가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통합 인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메시지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동시에 검증 시스템을 더 촘촘히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적인 학습 효과를 보여줍니다. 정치학자로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의 검증 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당들이 문서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평판과 행태를 깊이 들여다보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로소 건강한 정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청와대만 비난하다가는 국민의 더 큰 외면을 받을 뿐입니다. 이번 논평이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공천했고 왜 이런 논란을 걸러내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남 탓은 그만하고 자기 반성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 논평처럼 날카롭고 상식적인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한국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논평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